자, 오늘 2차 함수 첫 번째 시간인데 이것도 이제 1차 함수랑 비슷하게 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할 건데 1차 함수보다는 확실히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 1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2차 함수 형태는 이렇게 2차 항이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x제곱항, 그 다음에 x 1차 항, 그리고 상수항인데 B나 C는 0이 돼도 되지만 2차가 돼야 되니까 A는 제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제 2차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형태들이 쭉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를 찾는 건데 함수면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그런데 y가 없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2차 그냥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번처럼 y 는 형태에서 2차 항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함수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7번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가 잠깐만 그래서 그게 이제 2차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겠죠. 자, 7번 같은 경우에 한 변의 길이가 x 빼기 5인 마름모다라고 했는데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둘레를 구하고 싶으면 그 둘레가 y인데 y는 x-5 x-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이러면 2차 항이 생기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제 1차 함수고 2차 함수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1인 원의 넓이다.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죠. 공식이. 근데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x 플러스 1이니까 파이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해서 전개를 해주면 파이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파이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면 돼요. 처음에는. 자, 그리고 이제 함수값 찾는 것은 1차 함수하고 똑같아요. f1을 찾아라. 그러면 요 1이 바로 x값이니까 주어진 함수에다 x값 대신에 다 1을 넣으면 되고 f0을 찾아라. 그럼 x값이 0인 거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함수식 찾는 문제들이 쭉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지수가 있을 때도 똑같죠. 자, 함수식이 완전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2에 대한 함수값이 제로다라는 거는 x에다가는 2를 집어넣고 함수값 y에다가는 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에다 2 집어넣으면 2는 4 빼기 2a 더하기 6이 0이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뭐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함수 전반에 관한 얘기니까 그냥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차 함수 이제 기본형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y는 x제곱, y는 ax제곱인데, 일단은 y는 x제곱의 형태가 나와 있지. 2차 함수는 이제 포물선이라고 해서 직선이 아니고 이제 곡선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일단 y는 x제곱의 형태가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를 보면, 여기 이제 일반화 시켜서 y는 ax제곱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x제곱 앞에 개수가 꼭 1일 필요는 없죠. 그리고 양수일 필요도 없습니다. 0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리고 뭐 그 값이 점점 커질 때 작아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ax제곱에서 a가 1일 때의 2차 함수가 가장 기본 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는 건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 같은 음수가 됐다. 그럼 이제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개형이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던가 아니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든가 크게 이 두 가지 개형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요 점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꼭지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2차 함수에서. 그래서 이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함수가 y는 x제곱 함수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꼭지점이 현재 원점에 있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아래로 볼록한 게 y는 x제곱이고 밑으로 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있죠. 얘는 꼭지점의 위치는 똑같은데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y축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2차 함수는 축을 가지고 있는데 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이 선을 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에 대해서 2차 함수는 완전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딱 접힙니다. 이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x가 음수일 때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상에서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좀 굵은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왼쪽. 자, 이 왼쪽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형태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x가 증가해도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뒤쪽을 보면 여기를 그렇게 표시합시다. 오른쪽 요 형태를 보면 얘는 그래프 개형이 조금 다르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말로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x가 증가할 때 얘는 y도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좌우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은 x가 증가해도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y는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같이 증가를 해주는 그림이죠. 자, 위로 볼록일 땐 반대겠죠.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는 x가 증가해도 y는 감소, 이런 식으로 축을 기준으로 성질이 조금 다르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돼서 표를 완성해라. x값을 위에다 쭉 주고 있지. 그럼 이 x값에 따라서 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1을 전부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으란 얘기죠. 그럼 4고 1이고 0이고 다시 1이고 4고, 이것을 좌표평면에다가 좌표화시켜서 찍으란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4 이렇게 찍으란 얘기고, 마이너스 1, 뭐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0 그다음에 1,1 그리고 2,4 요거를 쭉 이어서 그리면 요런 형태의 아래로 볼록한 요런 식의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연습시키려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이 y는 x제곱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물어본 거니까 좌표 평면에 간단하게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함수를 하나 그린 다음에 괄호 채우기를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야 그래프 개형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꼭 x제곱이 아니라 이제 ax제곱, a 값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a 값의 부호야. 자, a가 양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 이거는 고등학교 뭐 삼각함수를 하더라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음수면 위로 볼록. 그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 말은 폭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가 똑같이 아래로 볼록해도 어떤 건 이렇게 퍼져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좁을 수 있다고. 이게 점점 좁아지는 게 언제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지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 까만색 그래프가 y는 x제곱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y는 2x제곱이지 a 값이 커졌죠. 그럼 더 y축으로 그래프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2분의 1x제곱이라고 돼 있지. 여기에 있는 1보다는 작아졌죠. 그러면 옆으로 퍼지는 거야. x축으로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쭉 읽고 그림과 매칭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고르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아래로 볼록,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것은 A 값이 양수인 걸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고, 위로 볼록, 그러면 A 값이 음수인 걸 골라라. 이런 얘기고, 폭이 가장 넓은 것. 자, 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크기죠.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 넓다는 얘기는 작은 것. 이걸 고르라는 얘기고, 작은 것. 그 다음에 마찬가지 폭이 좁다는 것은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말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2차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그냥 쭉 대입하면 되죠. 앞에 있는 것이 x좌표고 뒤에 있는 것이 y좌표니까 x값과 y값에 대입해서 그냥 방정식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ax 제곱까지 하고 왔지. 자, 처음에 배운 게 ax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거예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q. 그럼 이거는 ax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q만큼 이동한 건데 이 q만큼 이동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용어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고 있는 어떤 2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들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Q값이 양수면 위로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Q값이 음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 정 가운데 이렇게 까만색 그래프가 있고 위로 들린 그래프도 있고 아래로 내려간 그래프도 있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뭐 0,Q 이런 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표현을 보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75번에 y축의 방향으로 네모 안의 수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 그러면 그대로 붙이기만 하면 돼. y축 평행 이동일 땐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뜻이냐면 원래 그래프는 꼭지점이 이렇게 원점에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5만큼 위로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에 찍히겠죠. y축에 여기에 찍히면서 그래프 개형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형태들을 쭉 써서 연습해라. 자, 그리고 이제 축의 방정식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기는 y 3x 제곱에서 y축으로 5만큼 들었죠. 그럼 0,0이었다가 0,5 꼭지점이 이렇게 이동할 거고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일 때 축은 여전히 y축이 이 2차 함수의 축이겠지. 그럼 y축의 방정식은 뭐냐면 x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를 보면 돼요. 얘는 뭐 꼭지점이 0,-4 이런 식으로 y축 평행 이동일 땐 꼭지점의 x좌표가 계속 0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질문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x축 평행 이동인데 뒤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x값 대신에 x-p가 들어갔죠. 자, 우리가 원래 처음에 배웠던 형태는 ax 제곱인데 얘가 a는 그대로인데 요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서 전체 제곱이 됐다. 그럼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건 x축은 가로축이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든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 정가운데 까만색 그래프가 이렇게 우리가 원래 처음에 그렸던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2차 함수인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파란색 그래프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이동한 게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위치도 바뀌고 당연히 축의 방정식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은 좀 달리 이제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었으면 그냥 플러스 5 이러면 될 텐데 103번에 x축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제곱 앞에 개수는 그대로 써주고 이 5가 부호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x 빼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마찬가지로 부호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x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원점에 있다가 5,0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5,0을 이동하고 여전히 아래로 볼록한 건 볼록합니다. 그리고 축도 이동을 해요. 이때는 축이 이제 요게 축의 방정식이 될 테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5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109번 같은 곳에서 이제 축과 꼭지점을 물어보게 되죠. 자, 이럴 때는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2,0 이럴 때는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3분의 4,0 이렇게 꼭지점을 읽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109번 같은 경우엔 꼭지점이 여기에 있죠. 2,0 그리고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2,0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2다. 그래서 꼭지점에 x좌표만 보면 됩니다. 축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자, 위로 볼록한 거 한번 해볼까? 자, 얘가 꼭지점이 3,4지. 자, 그러면 꼭지점이 3분의 4,0인데 제곱 앞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해요. 그리고 축은 여전히 여기에 축이 있겠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만 보면 되기 때문에 x는 3분의 4가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꼭지점과 축을 찾는 연습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설명 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이 이제 완성된 2차 함수 형태다라고 보면 되는데 x축으로는 p만큼 평행 이동하고 이렇게 써 있죠. x축으로는 p만큼. 그리고 끝에 붙어 있는 게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죠. 그러니까 y축으로 q만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마찬가지 p, q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원래 131번을 보면 원래 y는 4x제곱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원점에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한 건데 이게 x축으로 8,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고. 그럼 함수식 자체가 4는 그대로 있고 x축은 부호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빼기 8의 제곱 이렇게 되고 y축 평행 이동은 그대로 붙으면 됩니다.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거꾸로 137번은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면 꼭지점을 읽으면 되죠. 자, 2,7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2,7이 꼭지점이고 제곱 앞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해요. 그러면 2,7에다가 꼭지점을 찍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축은 여기가 축이 될 테니까 항상 꼭지점의 x좌표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x는 2를 축의 방정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해주면 되겠죠. 항상 2차 함수를 풀게 되면 항상 찾는 거야. 그냥 항상 구구단처럼. 그러니까 연습을 잘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A와 P와 Q의 부호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A의 부호는 처음부터 설명을 했지. 자, A의 부호는 그래프 개형이에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P, Q가 꼭지점의 좌표죠. 그러니까 이제 꼭지점이 둘 다 플러스다. 그럼 당연히 1사분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2사분면에 있으면 당연히 2사분면의 부호 특성상 꼭지점의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a의 부호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59번에 이 그래프의 그래프 모양은 현재 보면 아래로 볼록하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제곱 앞의 개수인 a는 당연히 양수 이렇게 돼야 되고 꼭지점의 위치를 보면 꼭지점이 현재 여기 있죠. 3, 4분면에 있습니다. 그럼 3, 4분면에 x값의 부호도 마이너스고 y값의 부호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게 뭐지? 3, 4분면의 꼭지점이 P, Q로 있는 거고 P와 Q가 둘 다 음수다. 이런 식으로 부호 연습을 시키죠. 이거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습니다. 부호 연습을 당연히 시키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프린트는 이제 여기까지 해줬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전까지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형태 꼭지점을 알 수 있는 2차 함수의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표준형으로 고쳐져 있어야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은 표준형에서 그래프 그려서 꼭지점 찾고 그래프 개형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만 연습을 해놓고 표준형 연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일반형 연습을 하는 거예요. 표준형으로 나와 있지 않는 2차 함수를 꼭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표준형까지만 오늘 듣고 이해가 되면 이해된 만큼 문제 풀고 다 못 풀면 내일 와서 다시 한번 또 풀고 질문을 하자고. 일단 여기까지 들어놔. 듣고 와야 돼 집에서. 오케이.